2015년 제1회 건설안전기사 기출문제 안전관리론 1번. 다음은 재발생에 관한 이론이다. 각각의 재발생 이론의 단계를 잘못 나열한 것. 하인리히 도미노 이론은요. 1단계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인 요소, 2단계 개인적인 결함, 3단계 불안전 행동과 상태, 4단계 사고, 5단계 재해. 아주 중요하니까 이걸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버드 이론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버드 이론은 1단계 제어 또는 관리의 부족, 2단계 기본 원인, 기원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기본 원인, 기본보다는 기원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본에도 관계없습니다. 직접 원인, 징후, 그 다음에 접촉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고요. 재해가 일어나면 손해나 손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버드 이론도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담스 이론도 한 번씩 나오죠. 그래서 이 아담스 이론은 1단계가 기초 원인이 아니라 관리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관리 구조. 2단계 작전적 에러, 3단계 전술적 에러. 그래서 2단계 작, 3단계 전. 그래서 2, 3단계가 작전이다. 이렇게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4단계는 사고고요. 5단계는 상해 또는 손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는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외부 이론은 1단계가 유전과 환경이고요. 2단계가 인간의 결함, 3단계 불안전 행동과 상태, 4단계 사고, 5단계 재해. 그래서 도미노 이론에 관계되는 이 네 가지는 되도록이면 외우시는데 하인리히하고 버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이 두 개는 참고하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자, 2번. A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행동실천운동 OC 운동을 실시하고자 한다. OC 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컨트롤은 관계없죠. 그래서 correctness 이라면 이거 복장 단정입니다. 복장 단정. 그 다음에 cleaning 하면요. 청소, 청결을 얘기하죠. checking 이러면요. 점검, 확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clearance, 정리, 정돈이 있고요. 그 다음 concentration에서 전심, 전력 해서 O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없는 건 컨트롤은 관계없다. OC는 반드시 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3번. 다음 중 일반적인 재조사 항목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재조사할 때 항목은요. 첫째, 사고의 형태는 뭐냐? 두 번째, 기인물과 가해물은 뭐냐? 불안전 행동은 뭐고 불안전 상태는 뭐냐? 이런 것들이지 피해자 가족 사항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는 재조사 항목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재조사 항목은 발생 연월일, 시간, 장소, 피해자의 성명, 성별, 연령, 경험, 피해자의 직업, 직종, 피해자의 상병의 정도, 부위, 성질, 그 다음에 기인물, 가해물, 재해 형태, 그 다음 불안전 행동과 불안전 상태, 그 다음 관리적 요소의 결함, 모든 것들을 다 찾아내야 되지만 가족 사항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4번. TBM 활동의 5단계 추진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이러면 당연히 도입은 제일 먼저 들어오겠죠. 그 다음 도입 다음에 점검 정비, 그 다음 작업 지시, 위험 예지, 확인.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 TBM 활동의 5단계도 되도록이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실기 때 TBM 5단계를 적으라 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 다음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안전보건 개선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 산업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의 작성 여부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획서 보완을 명할 수도 있고요.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 체제,
안전보건 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포함되는 사항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시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보건관리 체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산업재해 예방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 요거를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만 되고요.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60일이다 라고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 6번 1년간 영근로시간이 24만 시간입니다. 영근로 총시간이 24만 시간이고 사업장에서 4건의 휴업재해가 발생하여 100일의 휴업일수를 기록했어요. 이 사업장의 강도율은, 자, 강도율이라는 것은요, 강도율은 영근로 시간수분은 영근로 총시간수입니다. 총시간수분은 근로 손실일수 곱하기 10의 3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영근로 총시간수는 24만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휴업재해로 인한 휴업일수는 근로손실일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근로손실일수가 주어지면 휴업일수가 주어지면 근로손실일수는 연간 365일이고요. 연간 작업일수를 이렇게 넣어서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게 100일이니까 100에 365분은 연간 작업일수가 300일이라 했으므로 이렇게 보정을 해줘야만 근로손실일수가 됩니다. 그리고 10의 3성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기로 두드리면 이 값이 0.34가 나온답니다. 0.34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점검 시기에 따른 안전점검의 종류는 정기점검, 수시점검, 임시점검, 특수점검이 아니라 특별점검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점검 시기에 따른 분류고요. 요거하고 반드시 구분을 지어놔줘야 될 게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된 안전점검의 종류. 안전점검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느냐? 첫째,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긴급점검이 있어요. 이 세 가지하고 점검 시기에 따른 안전점검의 종류하고는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 다음 중 재손실 비용에 있어서 간접 손실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간접 손실 비용, 직접 손실 비용 하니까 하인리히 방식입니다. 하인리히 방식은 총재 코스트, 총재 코스트는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다라고 얘기하고, 이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는 1대4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직접비는 보상비만을 얘기합니다. 보상비. 법적으로 지급하는 보상비를 직접비로 해요. 그럼 간접손실비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요양비 100% 나오죠. 직업재활급여, 휴업보상비, 상병보상연금 이런 거죠. 그러나 생산 중단 손실비용은 간접비에 듭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간접손실은 생산 중단 손실비용 이런 것들은 간접비고, 이런 거는 상병, 병원에 입원하면 보상비 나오죠.
직업 재활 급여. 이게 직업 재활할 때 들어가는 급여, 보상금입니다. 요양급여 이런 것들은 다 법으로 정한 보상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때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첫째, 긴급 상황 발생 시 조치 체계에 관한 사항 들어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들어있어야 되고요. 보호구 및 방호장치 적용 기준에 관한 사항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안전점검 또는